안녕하세요.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수시 원서를 고려할 텐데요. 수시 원서를 고려할 때 송도 글로벌 캠퍼스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대학에 비해서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한 2만에서 2만 3천 불 정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학비가 2만 3천, 2,300, 8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학비까지 포함하면 한 1억 2천 정도의 이제 학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GC가 이제 숙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연간 한 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1년을 또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숙소까지 고려한다면 4년간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식사비랑 기타 용돈까지 이제 송도 3년, 미국 1년 포함했을 때 한 3천 정도 봤을 때 토탈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억 8천 정도, 1억 8천, 9천 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이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주립대를 바로 갔을 때는 이제 좀 저렴하게 갔을 때 한 3억 3천, 그리고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가 1억 2천 정도 연간 소요되기 때문에 학비만 해도 이제 4억 8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6억까지도, 그러니까 한 3억에서 6억 정도가 이제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학교만 졸업한다면 3,60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 이러면 그 원룸이나 월세 비용만 해도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식사까지 이제 고려했을 때 이제 한 대략적으로 뭐 한 1억이 약간 안 되게 이제 소요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어학연수를 간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정도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비용이 거의 1억 8천입니다. 결국 재수를 하지 않고 송도를 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국내 대학을 갔을 때 재수를 해서 인서울 대학을 가서 거기서 어학연수를 갔을 때 비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송도로 갔을 때는 이제 미국 학위가 나오는 것이고 국내 대학은 이제 미국 학위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유학 사립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비싸고 주립대를 가는 게 좀 저렴하고 송도 글로벌 캠퍼스는 그보다는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대학은 이제 뭐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학교들이 레벨을 보면은 대략 제일 비싼 데가 이제 제일 높은 데가 겐트 대학교인데 겐트 대학교가 서울대랑 비슷하고요. 위상이. 그리고 이제 유타대,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 랭킹은 이제 US 뉴스 랭킹을 기준으로 봤는데 근데 이제 이 랭킹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것이 지금 서울대랑 연고대 사이에 이제 성균관대가 있거든요. 260위 정도 돼 있는데 누가 이제 성균관대랑 연세대가 됐을 때 당연히 연세대 가겠죠. 300위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랭킹을 꼭 그 순서로 보시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가 이제 1300인데 보통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순위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서강대를 다 알아주겠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뭐 한양대 정도, 서성한 정도랑 급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은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별로 졸업장인데요. 보시면 인천이랑 송도 뭐 이런 표시는 없어요. 이게 이제 뉴욕 주립대, 유타 대학교, 조지 메이슨대, 그리고 겐트 대학교인데요. 본교에서 학위를 주기 때문에 본교라는 것도 없고 한국이란 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세 학교가 있는데, 일단은 스토니 브룩이 이제 가장 랭킹은 높고요. 한 58위 정도 돼 있고, 100위권에 이제 조지 메이슨대, 이제 유타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위에서 한 20위까지는 대부분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립대학은 아까 이제 학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때문에 이제 한 6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50위까지라도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라든가 UC LA 정도나 뭐 일부 이제 주립대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학비들이 되게 비싸요. 또 그리고 이제 뭐 NIU 같은 경우도 이제 학비가 여기가 이제 1억 2천이거든요, 1년에. 요 정도 이제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랭킹에 비해서는 저렴한 학교들이다. 그리고 이제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2만 달러밖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학비적인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2025년도 랭킹인데 뭐 일단 스토니브룩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정도 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타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워싱턴 DC가 있죠. 근데 요 근처에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구역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생활권은 워싱턴 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대도시는 뉴욕하고 워싱턴 DC,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이제 중부에는 시카고, 텍사스 휴스턴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어, 주별로 이제 최고 연봉 수준을 본 건데,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대학의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 쪽은 사립대학이 많고 서부는 이제 주립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구조로 학교들이 배치가 돼 있죠.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타가 가운데 있는데 지도상에 서부 서쪽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확대해 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워싱턴이 여기 있습니다. 워싱턴 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애틀이죠. 가까이 있는 게 여기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거든요. 회사 이름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동쪽으로 갔을 때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카드라든가 뭐 시티뱅크, JP 모건 체이스, 어, 파이자, 모더나 이런 다 제약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뱅킹하고 메디칼 쪽이 되게 발전돼 있고 이제 중부 쪽은 이제 자동차 이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실리콘밸리 맵인데 여기 이제 스탠포드 대학인데 여기 쪽에는 이제 UC 버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이랑 이 회사들이 되게 긴밀하게 스타트업들이 해서 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활성화가 된 것이죠. 스트릭스도 이제 VDI라고 클라우드 VDI에서 좀 더 유명한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고 해서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유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타대가 있으면 유타대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배경으로 해서 각종 IT 회사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베이거든요. 이베이도 있고 쿠팡 같은 회사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이런 이제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조지 메이슨 출신들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요즘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장을 많이 설립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하청 회사들도 많이 가겠죠. 그래서 미국 쪽에 이런 일자리, 배터리라든가 뭐 전기차, 로봇 뭐 이런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뉴욕 주립대는 이제 그게 이제 6개 학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컴퓨터과학과랑 기술경영학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경영학과, 여기는 이제 기술경영이고요. 경영학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공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는 이제 영어랑 수학, 과학 점수를 위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이제 스템 계열의 학과는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미국 가도록 되어 있고 스템 계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응용수학 통계학과만 2학년, 4학년에 이제 미국을 갈 수 있고요. 경영학과는 2학년, 4학년 중에 원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인데요. 조지 메이슨 대학은 이제 8개 심화 전공을 이루어진 경영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과, 국제학,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컴퓨터 게임 디자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분쟁분석학과 같은 경우에는 랭킹 1위를 했던 학과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어, 그 회계 쪽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도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스템 계열이거든요. 경제학이. 석사까지 하면 스템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3년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템이 뭐냐고 하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해서 이제 이런 계열을 졸업을 한 학생이 취업을 하게 되면 OPT를 이제 3년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이내에 이제 취업 비자를 3번 정도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이외의 학과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OPT 1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졸업하면 OPT는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스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템인 경우에는 더 길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게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스템 계열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스템 계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공인 점수가 필요한데요. 앞쪽에 이제 뉴욕 주립대랑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입학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입학을 MKBA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등급 높은 것을 PPP라고 합니다. PPP는 이제 수업은 동일하게 전공 수업을 듣는데 교양 수업 대신에 이제 영어를 1년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레귤러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점수를 넘었을 때는 레귤러로 지원할 수 있고 만약에 기준 점수가 안 됐을 때는 PPP로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오링고가 만약 110점이다 하면 이제 레귤러를 지원하고 105점이다 하면 PPP, 100점 이하다라고 하면 NK웨이로 지원한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타 대학은 현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과, 영상영화학과, 그리고 도시계획학과, 심리학과, 회계학, 정보시스템학, 전기컴퓨터공학, 게임학 이렇게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제 유타의 특징은 그 솔트레이크 캠, 홈캠하고 가장 차별이 적은 학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홈캠 차원에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장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미국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화 영상도 꽤 이제 미국 학생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인천 송도가 스마트시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특화해서 과가 이제 개설되어 있는 거고,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제 심리학은 뭐 의학 계열이든 사회복지, 법률 계열로 다양하게 이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하고 정보시스템학은 경영학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와 융합돼 가지고 굉장히 취업도 잘 되고, 여기도 이제 스템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컴퓨터공학, 게임학이 있는데요. 게임학은 이제 전미 랭킹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건부 입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듀오링고는 110점 이상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토익을 보겠다 하면 토익이 이제 695점, 토익 점수가 낮기 때문에 토익으로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켄트 대학은 어, 그 지금 이제 분자 생명공학하고 환경공학, 식품공학이 이제 있는데요. 1학년 때는 무전공인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분자 생명공학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환경공학, 식품은 분자 생명에 비해서는 조금 선택하는 빈도는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별도의 영어 성적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그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중점고등학교라든가 이과적인 학과의 경우에 이제 생기부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요. 과고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외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 학교에 입학 시험을 보고 이제 수학하고 화학을 보는데 이제 그걸 보고 입학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의학과가 세계 랭킹이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뭐 불행하게도 뭐 수의학과는 송도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식품공학이든 생명공학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랭킹이 높은 학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생의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주립 때는 앞쪽에 스토니 브룩 말고 어, 패션 기술 대학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파슨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FIT가 사실 세계 랭킹 1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실기 포트폴리오가 있는 학과고요. 패션 경영학과는 실기 포트폴리오는 제출 안 해도 되는 학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신이 좀 낮다고 하면 어, 그 포트폴리오를 해서 내는 게 합격에는 조금 도움이 훨씬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2, 3등급 대학생들 지원하는데, 뭐 그 4등급 대 초반도 이제 합격은 하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비교과를 많이 했을 때 합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할 때는 스카이급의 아웃풋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4년 동안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니즈에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요. 일단 졸업장 자체는 이제 뭐 본교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본교와 동일한 졸업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런 경우는 대학원 진학도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코넬이라든가 노스웨스턴 같은 아주 명문 대학원도 많이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타 같은 회사에도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취업들은 다 딜로이트든 메타, 모건 스탠리, 아마존 다 이름 들어본 회사들 많고, 국내 쪽에서 대기업도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충분한 면접 준비하고 어떤 본인의 스펙이 좀 갖춰졌을 때는 이제 국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갔을 때는 주로 이제 맡은 직무는 대부분 이제 해외 영업이라든가 영어와 좀 관련된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굉장히 좋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타도
굉장히 이제 취업도 잘하고 있죠.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이케아라든가, 뭐, KBS, 뭐, 이런 데 이제 다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87.7% 굉장히 높은 취업률입니다. 인서울의 웬만한 대학들이 65% 정도 취업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87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를 한다는 것이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유엔이라든가 WHO 같은 국제기구에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회계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KPMG나 EY 한영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에도 이제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으로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트대인데요. 겐트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 진학률이 되게 높고요. 되게 명문대학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 하고 나서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런 이제 이런 제약회사로도 이제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학교들이 상당히 이제 장학금 수요도 높은데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한 41% 정도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장학금 받는 쪽으로 해보시고 유타나 그렇게 이제 뭐 조지 메이슨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켄트 대학교는 사실 이제 그 학비가 어, US 달러가 아니라 이제 한화로 2천만 원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고정돼 있어서 학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장학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이제 수석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 장학금 조금 신설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작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원래 학비가 조금 비싸니까 장학금을 받았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내신이 좀 취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설팅 좀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은 합격률도 훨씬 올라가고 또 합격할 때도 훨씬 장학금 혜택 등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 비호가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글로벌 컨설팅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